이재명이 정말 쪽팔린 날이다. 이렇게 이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한두 가지가 쪽팔린 게 아니야. 네. 가장 쪽팔린 게 2일입니다. 2일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집회 인원 놓고 완전히 쪽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보니까 5만 명을 모아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네. 5만 명. 네. 5만 명이 목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250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위원장들한테 5만 명을 얘기하면 한 지역구당 네. 그러니까 한 200명? 네. 이상이면 5만 명이 되죠. 200명. 예. 근데 그 200명을 못 모았더라. 네. 라는 겁니다. 네. 네. 250개니까 이제 200명 하면은 딱 5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0명이면 이제 차 4개만 대절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지역구에서 200명씩도 안 모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네. 50명도 안 모은 거죠. 네네네. 예. 이게 지금 한 10,000명 정도로 네.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10,00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네. 위에서 찍은 사진을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위에서 사진 찍은 거를 저희 특파원이 네네. 예, 위에 가서 찍었더라고요. 건물 위에서 건물 찍었나? 위에서 찍은 그렇죠, 사진. 그렇죠. 예. 보니까 정말 호프집에서 네네. 모여도 될 만한 인원인데. 네. 축제, 예. 지역 축제, 골목에 이렇게 호프들 딱 호프집, 해갖고 예. 한 잔씩. 예, 그 먹는 호프집에 모여도 야장에서. 그냥 차라리 호프집에서 모이자 그러지. 예. 괜히 거기 길 막아놓고 네네. 예, 할 만한 정도의 인원이 아니었다. 네네네. 예, 제가 볼 때는 모여 있는 인원이 네네. 저는 한 몇천 명대로 보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기네들은 주최 측 네. 추산으로 30만이 모였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10만 모였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너무 작다라고 뭐 누가 원성을 했나 봐. 그랬더니 이왕 뻥 칠 거 30만이라고 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뻥을 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야. 근데 예, 입만 열면.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이재명 빨아주는 신문답습니다. 시민 등 당원 30만 명 운집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을 일부러 앞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참여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경찰 추산이 17,000명입니다. 경찰도 되게 많이 봐준 거예요. 경찰이 좀 친 이재명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네네. 아 정말 호프집 인원이다.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호프집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광화문 집회 한 번씩 갔잖아요. 네네.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네. 광화문이 보통 그때 당시에 얼마 모였냐 5만 모일 때요. 네. 5만 모였는데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보이는 거. 예, 네. 근데 여기가 몇 줄 안 돼. 네네. 한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셀 수 있더라고요. 기껏해야 한 20명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거기다 뒤에 쭉 서봐야 서서 몇 명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씩 쓰면은요. 네네. 20만 되려면 네. 20명씩 20만 되려면 만 줄이 서야 돼. 네. 만 명이 서야 돼. 그렇지. 그 옛날에요. 20만 대군, 30만 대군 움직일 때 네네. 길이가 100리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책에 보면 예. 조선실록 보면 예. 100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100리 동안 이 군대가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100리. 그렇죠. 100리에. 우리가 보통 예. 이제 100만이 모였다라고 했던 집회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이 노무현 당시 탄핵 때 100만 모였다. 100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때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져서 시청 광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100만이라고 쳐보자고요. 거기에 3분의 1이 모여야 30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3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도 안 모였어요. 아이, 만 명도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 봉정민이나 저랑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 데이터실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대요. 네. 이게 옛날처럼 뻥침 못 치는 게 네.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지금 이동 인구가 운집해 있다라는 게 네. 다 나온답니다.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또
저 핸드폰 과부하 예. 걸린 예.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당시에 그 주변의 교통량, 이런 예. 것까지 체크가 돼서 지금도 들여다보면은 어느 지역 다 나온대요. 예. 근데 당시에 2시부터 4시까지의 서울역의 인원을 봤더니 예.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건 평소량 시위 빼고. 인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위 인원만이 아니라 평소량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량을 제외하고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이는 건 2만 몇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 지역이 워낙에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예. 원래 지하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선이 교차되는 예. 곳이고 또 지상으로도 전국에 다 갈 수 있는 열차가 예.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에 원래부터 지나가는 어떤 이동인구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평소에 유동인구가 한 18,000명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한 2,000명 모인 거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저기 뭐 과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동시에 네. 열린 집회가 있었어요. 예, 예. 어디서 있었냐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열린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맛땡 네. 그거 금지하자. 맛땡이 뭐죠? 마약. 네네네네네. 이제 우리 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 걸리죠. 예. 예. 그래서 금지하자. 네. 그 규탄 대회 네네. 열린 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모인 인원이 거기가 한 2,000명 돼요. 네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다. 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기자가 네네. 2,000명 모이는데 발 디딜 틈 없다. 그거 표현했어요. 월드컵 경기장. 네네. 그 앞에. 네네. 예,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인원은 2,000명인데 네네. 2,000명 그 사진 모였다는 그 2,000명 사진 찍은 거에 네.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을지로 가시면 맥주집 아시죠? 을지로 베어호프, 미네노프, 뭐 만선호프 있는 네. 그 앞에서 축제하잖아요. 야장 네. 축제하잖아요. 그때 정도의 인원이다. 예. 호프집 앞에서 예. 술 마시는 정도의 예. 인원이다. 예. 갑자기 호프 먹고 싶네. 아, 아무튼 예. 지금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게 이재명이 자기의 생명줄이 사실 11월 달 아시다시피 위기입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와, 나를 위해서 몇십만 명이 이렇게 운집했다. 이게 지금 중요했거든요. 중요했죠. 이재명이 딱 사진 있고 뒤에 그냥 쫙 펼치면 거 봐라. 사법부가 판단할 게 아니다. 국민이 선택했다. 나를 이미 판단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못하죠. 못한 거야.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설은 준비해 왔으니까 디립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네네. 여기서 손 모아갖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예, 이제 그게 네. 김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소리 크게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한 30만 진짜 모이면요. 네네.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흥이 나서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진으로 네. 세과시도 하고 또 사법부에다 대고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모을 수 있어. 네. 내 짱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네.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 안에서 네. 호시탐탐 이재명의 이 명줄을 끊기를 위한 비명들의 목소리가 이제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집회 총동원령 내리고 예. 충성 맹세시키고 예. 하면서 단일 대우 예. 나쁜 임금들이 그렇잖아요. 전쟁 일으키잖아. 예.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침략하는 게 예. 즉 이 조그만한 그 다이묘들이 예. 또 전쟁에 막 해갖고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예. 위협할까봐 예. 임진왜란 버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면서 예. 내부의 분란을 예. 일단 제거하려고 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안 거지. 100명 웃기지 마라. 200명 웃기지 마라. 솔직히 충성맹세를 한 몇몇은 300명도 데리고 왔을 거야. 근데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한 10명, 예. 한 5명 아니, 이렇게 되는 거지. 나 하나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네. 그런 거 모이라 그러면요. 네. 오겠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자를 방탄하러 오는 건데 네.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 되는데 거기에 얼굴을 박히는데 네.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 지록이마를 하는 그럼요. 지금 시대에 예? 지금 사기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기꾼 같은 이 사람을 그 범죄자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네. 예,
이게 뭐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온갖 잡범으로 네. 예, 지금 저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네네. 그 비호하기 위해서 네. 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냥 오기 싫죠. 예를 들어서 정부를 막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정부 성토하라고 모였을 건데 지금 정부를 성토할 만큼 도덕성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재명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를 성토할 만큼의 도덕성이 일단 안 돼, 첫 번째.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자 방탄용이야.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명분이 없는 거에 사람들이 네. 모이겠냐. 그렇죠. 는 거죠. 그렇죠. 모인다 한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역사에 예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그 나라를 예. 말아먹는 사람 중에 한 얼굴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 민주당에 예. 몇몇 제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정말 심각하더라. 내부에서 동요가 심각하더라. 예. 엄청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억이 있잖아요. 예. 2016년도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이 탄핵과 관련돼서 휩쓸렸죠. 막 예. 휩쓸렸는데 이 12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나갔어요. 뒤늦게 예. 나갔는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몇십만이라도 모였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현혹되고 막 해서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가장 최악이 오늘 저하고 통화한 민주당 쪽 사람이 시민들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 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호응을 하거나 뭐 으쌰으쌰 하거나는 안 할지언정 아예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예.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라고 늘 생각하고 예. 시위나 집회에서 동지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전부 아예 그러니까 우회하더라. 막 길을 회피 정도가 아니고 예. 그냥 멀리 혐오해요. 우회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력이 없다. 예. 더 이상 근데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예.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예. 줄어들 텐데 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토로하더라고요. 게다가요. 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저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네네. 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이제 김 여사 한 명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김 여사가 잘못했다는데 네. 김 여사가 그럼 뭘 잘못했느냐? 네네. 지금 딱 꽂으라면 쟤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네네. 자 쟤들이 이야기하는 걸 꽂으라 그러면 첫 번째 주가 조작했다. 네. 두 번째 파우치백 하나 받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천 개입했다. 네. 이랬는데 네. 자 최근에 공천 개입은 아예 못한 거 나 힘없다. 네, 네. 이게 이미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공천은 누가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네네. 천하가 다 하는 일이고 네네. 그러니까 여사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 힘없어 네. 라고 이야기한 게 나왔어.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우치백 네네. 던져놓고 간 걸 누가 어떻게 하라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게요 왜 안 됐냐면 네. 민주당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 담당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네네. 중앙지검장. 네. 그때 중앙지검장 그거 할 때 이성윤이 네네. 지금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사건을 맡았는데 네네. 왜 그때 기소를 못했겠습니까? 이성윤이 왜 못했느냐? 증거가 없어서. 아니 어떤 거냐면 네. 주가 조작을 했다면 네. 이게 일시에 들어와서 네. 주가를 갖다가 낮은 가격에 사들인다 매수한 다음에 네. 일시에 들어와서 점점 올리고 네. 정점이 되면 딱 매도하고 빠져야 되는데 네네. 이놈의 주가는 네. 넣어놓은 통장은 네. 계속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받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 조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에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통장을 네네. 조작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판사가 봐도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에요? 네.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올라가지고 있으면 다 주가 조작이야?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게 안 된 거예요, 기소가. 네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데
민주당에 정말 그 말하자면 네. 그 이재명의 완전히 무슨 신 사람들 아니면 강제로 동원된 사람 아니면 네. 거기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예. 난감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예. 됐어요. 앞으로 이 집회를 더 할 동력이 없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쪽팔린 거잖아요. 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속보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혹시 하세요? 주식 투자 제가 한때 그 대학교 때 좀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고요. 잘해서.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4학년 때 창업을 시작하면서 주식은 이제 손을 끊었다가 제가 20년도 정도에 삼성전자 액분전에 좀 한번 들어갔다가 예. 한 3년 정도 보유하고 팔았어. 네, 잘 팔았네. 아주 잘.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한참 오를 때 사갖고 지금 완전 손해. 그렇죠. 네. 근데 여튼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1,500만이나 하고 그렇죠. 계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위험성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로 바른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자산 증식의 한 수단으로서 네. 이미 자리 잡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민주당이 사실 그 리버스 투자라는 애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금투세 폐지, 그것도 유예가 아니고 폐지라고 하는 굉장히 전격적인 안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몇 달 전부터요. 이재명이 진짜 원하는 건 금투세 폐지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아, 진짜요? 제가 멸콩TV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을 어. 거예요. 이재명이 진짜 원하는 건 금투세 폐지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빌드업이다. 음. 자기는 폐지하고 싶기 때문에 남의 입을 빌려서 폐지도 던져봤다가 유예도 던져봤다가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은 폐지를 네. 원할 것이고 네. 폐지의 방향으로 갈 것인데 정말 최소한 유예를 할 것인데 진짜 원하는 건 폐지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거 네. 주식시장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개미 때문 아니에요. 그럼 뭘 때문일까? 본인이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네. 못 나가겠지만 네. 그 전에 감옥 간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이고 대선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1,500만 지금 유권자에게 그렇죠. 마이너스 될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당의 입장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대표가 주도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네.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처음 누가 얘기합니까? 네. 최고위원을 시켜서 네. 얘기 던져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금투세 폐지론도 던져봤다가 유예론도 던져봤다가 네. 마치 이 안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뭔가가 떠들썩하게 지금 의견이 모이는 것처럼 뭔가 만드는 깊이 있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것처럼. 네. 여기에서 이재명은 한 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재명은 한 발 빠져 진짜 있고.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자기가 앞장서서 막 결정해버리거든요. 의견 듣지도 않아요. 아유, 옛날에 신천지 패러 갈 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은 이런 어려운 결정 상황들, 자기한테 뭔가 비난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서 한 발 빠지고 남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기자들이 1, 2, 3, 4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 욕 안 먹게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럼 연기자 1, 2, 3 엑스트라들까지 나와서 이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된다 싸움도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네. 어쩔 수 없이 수렴하는 형태를 띠면서 폐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완화돼 있는 상태인 거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지금 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 당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바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SNS로. 전략이 무전략이야, 무전략.
무전략이니까 지금 주고 받고 전략이라는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 다르면 바로 또 쏘고 서로 쏘고 이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실 때 반발감이 우리 당내에서도 그러네요. 의견이 수렴되지 그러네. 않았는데 반발감 계속 커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인데 아. 이제 이 수순들을 밟고 있다. 금투세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명분도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정말로 끝까지 반대했다라고 하면 그 의혹도 커졌을 거예요. 여기에 사모펀드와 그렇죠.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응. 이것도 이것대로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네. 사모펀드가 진짜 뭐가 있는 조국 신당이. 그럼요. 예, 예. 조국은 이거 반대를 하면서 배신당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사모펀드가 PEF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예요. 네, 그럼 이게 네. 에쿼티가 자기 자본이거든요. 아. 네, 그럼 에쿼티가 자기 자본인데 이 말인 것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래가 아닌 거죠. 이게 경영권, 그러니까 자기 자본 또는 경영권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당세입니다. 배당세. 아.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진짜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PEF가. 예. 그럼 이게 PEF가 진짜로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건데 이게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자들 세금이 거꾸로 줄어드는 효과인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거꾸로 폐지를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이 얘기하는 것들 모순 덩어리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이 지금 좌파들이 하는 네. 행동들 있잖아요. 네. 이 좌파들이 하는 행동들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지 국민의 이익이나 그렇죠. 대한민국 그렇죠. 경제, 안보 뭐 이런 공익을 위한 것들이 없다라는 네.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 끝나자마자 그 지지자들이 다 시름에 젖어 있을 때 혼자 국방주 샀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자기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이러나?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시간만 아니라면 네.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코인 네. 샀던 응. 네, 그럼 국회에서 그렇게 남국이. 네, 남국이처럼 자기 뭐 근무 시간에만 안 했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진짜 이런 틈을 타서 또 국방주를 사는 센스를 보이는 이재명도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보니까 지금 여의도 국회협회에서 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집회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직접 참여해서 네. 구호도 외치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총선 때부터 이 금투세 폐지가 국민의힘의 굉장히 핵심 공약 맞습니다. 중에 하나였기 예.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이 만든 거죠. 만든 것으로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투세 폐지 같은 것도 금투세를 자기들이 도입하려고 할 때도 네. 이게 외국 사례들도 좀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금융 도상국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금융에 한해서는 지금 그렇죠. 선진국 분류가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만 같은 사례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 이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2주 만인가 35% 하락해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났어요. 네. 이게 거의 폭동까지 일어나는 수준이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대만이.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금투세 하나로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걸 갖고 꼬투리를 잡죠. 마치 단편만 있는 것처럼. 금투세를 폐기하느냐 유지하느냐 유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오르내림은 당연히 결정되지 않죠. 너무나 많은 세계 경기 상황들과 함께 그쵸. 고려돼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더 열악해지겠죠. 그렇죠. 네, 자금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금융소득세, 주식에까지 이런 세금을 먹이려면 네. 주식으로 손해 보신 분은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 소득공제도 해줘야죠.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이게-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보신 분이 훨씬 많아요. 나. 그럼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소득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소득 공제는 없으면서 이런 지금 세금만 계속해서 부과하겠다. 그러네요. 어떤 형태로라도 어떤 국가이든 어떤 형태의 세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러네요. 국민들한테 세금 없는 게 제일 좋은 그럼요. 거죠. 아, 세금이 저는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멍멍추추님 감사합니다. 밥한바님 시베리아 밥한바님 닉 바꾸셨구나. 닉 바꿔볼까?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좌파의 꼴통 좌파 이미지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네. 진짜 좌파라 그러고. 네, 그리고 막 전통 탄핵 좌파. 들고 나오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것도 뭐 그냥 뭐 어떤 애는 곧 구속될 것 같으니까 빨리 탄핵을 하자는 애고 얘는 그래도 한 1년은 버틸 것 같으니까 임기자책 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둘 다 감옥 가기 직전까지 시간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보면 구호의 선명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저는 금투세 폐지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약간 극좌로 몰고 자기네가 마치 중도인 것처럼 해서 그래도 결국 이 사람들 자기를 찍을 거니까 포지션 변경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끼리 포지션 변경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지금 조국 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네. 다 극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정상적 좌파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극자고 그쵸. 조국 신당 극자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극자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는 좌파의 개념은 없고 우리나라에 정말 극자뿐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 극자들이 지금 네. 정상적인 우파들을 극우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프레임들도 우리들이 깨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똑같은 극자예요. 저는 네. 이 금투세 폐지가 이제 이게 유예가 아니고 폐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회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것도 기업의 이 지수도 공개하는 그럼요.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요. 최근에 그게 사실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데 그럼요,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공시제도 같은 경우도 그쵸. 훨씬 더 투명화가 돼야 그렇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금투세 폐지 나올 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파의 이념과 일치하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밀어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맞습니다. 상속세 폐지도 밀어붙여야 맞습니다. 되고요. 그 주식 여기 주택 취득세도 폐지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또 양도세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집을 산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집을 사면 네.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죠.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집 팔았는데 딴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 그러네. 그럼 이 집도 올라 있어요. 이 집도 올라 있어. 음. 그럼 내가 진짜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세금 내고 부족한 돈으로 또 이사를 가면서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투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다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최소한이라도 이사 목적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것들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리고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렇죠. 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그렇죠. 우파에서 만들어야 될 정책들이다. 경제 그렇죠, 정책들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내가 주거 이전의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내가 네. 이사 가고 싶은데도 야 이거 팔고 내가 세금 내고 절로 가면 더 작은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계신 돼요. 거예요. 세금 예, 그렇게 때문에 이사를 되잖아요. 못 가겠어요. 네, 세금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집 한 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네. 세금 부분들 우리가 밀어붙일 게 너무나 많다. 네. 그리고 이런 정책적 선면성을 더할 때 우파에 대한 지지도 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더 공감이 되는데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뭐 한반이 은반이 네. 뭐 네가 보수냐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펴는 정치인이 최근에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감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렇죠. 세금의 수가 늘어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네. 벌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도 정말로 동의하는데 우리 선배님 말씀에도 한반에 윤반에 사람을 보고 가는 우파 정치가 되면요. 그쵸. 이건 우파가 무너집니다. 그 우파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파의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야 이 그렇죠. 질량이 강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 질량이 강해야 중도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질량이 높은 정치를 네.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 한 명한테 매달렸던 정치가 이때까지 보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 한 명이 답이 아니라 모든 답은 우파의 이념과 신념에 있다. 정책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 네. 그것도 있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저희가 이제 최고 소득 구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100원을 벌면 그 우리 소득세랑 양도세 상속세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이 105원이에요. 내가 100원을 벌면 세금 105원이에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버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지? 이 소득 구간이랑 상속세를 합하니까 가증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10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사실은 이게 세금들이요.
군데군데 함정들이 좀 숨겨져 너무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제일 낮다라고 해요. 통상 주식회사 20%뿐이 세금 안 낸다라고 해요. 근데 20% 내고 나면 이건 법인세예요. 여기서 대표 월급 갖고 오면 여기에서는 또 48% 또 내죠. 맥스 내요. 내죠. 여기서 상속하면 또 여기서 또 48% 또 맥스 내요. 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누진세라서 이 차이는 있지만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기업으로 가면 실제 7, 8할은 국가에 내는 거예요. 다 내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는 정책, 규제 정책들을 낼 것이 아니라 그쵸. 기업들이 정말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업들이 좋습니다. 외화도 벌어오게 만들고 내수경제 활성화시키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네. 벌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국민들한테 거래세 매기고 뭐하고 주택세 취득세 매기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주머니 돈을 계속 갖고 가려고 하는 국가는 언젠가는 이게 계속해서 무너질 그럼요. 수밖에 없다. 근로 의욕을 네. 상실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어디 일면을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너무 이렇게 그렇죠. 네. 주가가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근데 TSMC하고 경쟁해서 너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원인을 52시간제. 52시간으로 보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우파에서 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우파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하자라고 할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가 52시간을 주장하고 이 네. 밑으로 가서 48시간도 주장하고 주 4일제를 주장하고 하는 것은 노동자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노동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우파의 용어로는 근로자가 맞아요. 근로자죠.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경영 악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기업이 없는 근로자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이 없는 소득도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내수 경제가 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파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표에 계속 밀려서 52시간도 오케이, 네. 48시간도 오케이, 그래 주 5일제, 4일제도 오케이 할 것이 아니라 그쵸.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이런 R&D 분야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죠. 대만은 24시간 밤새고 일하는데 24시간 일한대요. 월화수목 금토일 일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정말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네. 이곳에서는 네. 9 to 6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게 어떻게 경쟁력이 삽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스타트업들이 한번 반발을 했죠. 52시간제. 그쵸. 스타트업에서는 야 우리 8시간 일해서는 스타트업 성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12시간 24시간이라도 일해야 된다라고 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네. 직원들이 반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중국은요. 지금 창업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창업 성공을 위해서 24시간 쪽침대를 놔두고 사무실에서 네. 먹고 자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기업들도 9 to 6라고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합니까? 창업을 못해요. 창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빨리 우파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책적 제언을 해서 최소한 이런 분야들 R&D 분야라든지 창업 분야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게끔 이런 근무 시간에 네. 대한 유연제를 도입할 것을 정책으로 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서 세계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나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월급을 받아야 내수 경기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처럼 오로지 표를 위해서 네. 정책을 제시하면요 네. 나라가 망가지는 네.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가집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동의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국회 보잖아요. 상임위 하잖아요. 근데 막 새벽 2시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냥 국회 과방위 같은 상임위나 9 to 6 하시고 기업들을 그럼요.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만 근무 시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일할수록 나라가 망가져. 정치인만 근무 시간 줄이면 돼요. 망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투세 폐지를 조금 계기로 국민의힘이 보수가 조금 자신감 있게 상속세도 사실 예전에는 상속세 강의 다니시는 세무사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무슨 리더스 클럽 같은 VIP 클럽에만 주로 갔대요. 그 사람들만 해당 상황이 있으니까 요즘 문화센터 가서 강의한대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 다 해당이 돼버리니까. 상속세가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예요. 그렇죠. 이중과세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낸 소득, 내가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지금 여기에 아껴놓은 재산들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그러니까요. 또 이중삼중과세를 내게끔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게 대다수 선진국에선 지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거나 아예 폐기되는 나라들도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속세 폐지돼야지 맞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투세 폐지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 요런 식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는 사실 여기서 맞춘다고 보는데, 국민 눈높이는 이런 과도한 세금에 대한 폐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확장,
기업가 정신의 확대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그 좌파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다 주식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더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완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코인을 안 해봤어요. 코인을 안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코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안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네. 주식에 이렇게 적극적일 네. 줄 몰랐고 부동산 네. 집도 우파는 1인 한 채인데 네. 대다수가 네. 저기 다주택자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작 민주주의와 네. 시장경제 우파의 이념과 정책을 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유, 완전 그래요. 완전 네.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네.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잖아요. 무노동 유임금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투자에 진심이십니다. 투기에 진심이세요. 그러니까요. 투기에. 그러니까 본인들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상. 그렇지. 예, 본인들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맞아요. 세상. 누군가 분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건 네. 나는 아니야 일단. 나는 아니어야 된다. 우리 지자는 아니어야 된다. 맞습니다.